첫 번째 습관, 매일 아침 체온 측정하기. 미병이란 말이 있습니다. 병은 아니지만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상태를 가리키는데 현대인은 다양한 미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왠지 머리가 아프다. 어쩐지 위의 상태가 좋지 않다. 왠지 모르게 피로가 가시지 않는다. 이렇게 늘 왠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미병을 퇴치하기 위해 반드시 50대 습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매일 아침 체온 측정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도 아니고 감기에 걸리면 당연히 알기 마련이라며 웃는 사람도 있는데 체온만 재도 생명에너지의 척도인 체내 요소의 움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각각의 장기가 올바르게 작동하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기들이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효소와 보효소가 필수입니다. 우리의 체내에는 약 5천 종류의 효소가 있으며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5천 개나 있어 그중 무언가가 기능하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5천 개 모두가 각각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몇 개의 역할이 빠지면 몸 어딘가의 상태가 이상해집니다. 미병이란 바로 몇 개의 효소가 기능하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을 다닐 무렵의 아이들은 효소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어서 아주 건강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곧장 뛰어다니고 밤이 되면 곧장 잠이 들어 소리가 나도 깨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태어난 듯 완전히 건강해지기를 반복합니다. 우리는 유치원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는 대신 효소를 최대한 기능하게 하는 상태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효소가 가장 활발히 작동하는 것은 체온이 36.7도일 때입니다. 소중한 효소가 기능하는지 알기 위해 체온 측정을 빠뜨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체온이 35도대에서는 효소가 반밖에 기능하지 않습니다. 체온 35도의 몸을 회사에 비유하면 절반의 사원이 놀고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그래서는 회사가 잘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이상적인 체온 36.7도를 유지하는 데에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목욕할 때 샤워만 하지 말고 욕조에 몸을 푹 담그는 방법입니다. 이때 몸을 빨리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물의 온도를 올리는 건 역효과를 초래합니다. 미지근한 물에 몸을 푹 담그고 몸 중심부까지 따뜻하게 하십시오. 다음은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을 하여 근육이 생기면 피의 순환이 좋아져 체온이 올라갑니다. 또한 근육이 붙고 체온이 올라가면 기초대사도 늘어나기 때문에 살이 잘 찌지 않습니다. 체온을 올리는 생활은 건강과 미용에도 좋은 일입니다. 50이 넘으면 건강검진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더 주체적으로 나의 몸에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책 50부터 오늘 내 편으로 만드는 좋은 습관. 두 번째 습관, 음식과 그릇을 함께 음미하기. 아무 이유도 없이 나쁜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가령 한밤중에 눈이 떠져서 좀처럼 다시 잠잘 수 없을 때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식입니다. 또 잠을 깼네. 왠지 가슴이 메스꺼려. 우리 집은 암에 걸린 사람이 많으니 아마 나도 그렇게 될 거야. 암에 걸리면 치료도 쉽지 않고 돈도 많이 들 텐데 보험만으론 부족할 텐데 어쩌지. 노후자금도 그다지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닌데 큰일이다. 어떡하지.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의아하고 비논리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정신이 생생해져 더 잠들지 못합니다. 이처럼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나쁜 생각을 악상염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염을 이어가는 생물이기 때문에 일단 나쁜 생각이 떠오르면 점점 더 커져서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악상염은 우울이나 통증 등의 부정적인 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잔류 에너지도 큰 원인입니다. 에너지가 다 소진되면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못하지만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멋대로 나쁜 망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에 석가는 일일일식으로 족하다고 말합니다. 일일일식으로 그날 하루의 에너지는 족하며 잠을 잘 무렵에 마침맞게 에너지가 다 소진하여 악상염도 떠오르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석가를 흉내낼 수는 없어도 잔류 에너지를 줄이는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기입니다. 빨리 먹으면 만복 중추가 이제 그만이라고 명령을 내리기 전에 음식을 대량으로 먹어버립니다. 천천히 먹으면
중간에 만복 중추가 작동하여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평소보다 적은 양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또 빨리 먹으면 혈당치가 급상승합니다. 급격히 올라간 혈당치는 급격히 떨어지며 다시 공복을 느껴 폭식을 반복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50이 되면 더 시간을 들여 우아한 식사를 하십시오. 편의점 도시락을 먹더라도 될 수 있으면 제대로 된 그릇에 옮겨 담아서 드십시오.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그대로 먹으면 어차피 싸구려 식사라고 대충 먹고 대충 생각합니다. 그러면 잘 씹지 않고 서둘러 식사를 끝내려 합니다. 정성을 들여 제대로 된 그릇에 옮기기만 해도 식사에 대한 관점이 바뀝니다. 50대는 어떤 일이라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대충대충 식사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나쁜 생각을 유발하는 잔류 에너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 두 손을 모으면 화는 사라진다. 평소 제가 실천하고 있는 비장의 조바심 방지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울컥하면 바로 오른손과 왼손을 모으는 방법입니다. 한쪽 주먹을 다른 한쪽의 손바닥으로 감싸도 되고 손바닥을 서로 마주하는 합장 스타일도 좋습니다. 일단 두 손을 모으면 내 안의 공격성이 진정됩니다. 예전부터 손바닥을 자극하면 마음이 온화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 드라마를 보면 상인이 자주 양손을 비빕니다. 네네, 지당하십니다. 라며 머리를 숙이고 비위를 맞추는 웃음을 지으며 양손을 비벼댑니다.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손님에게 화를 내면 물건을 팔 수 없습니다. 양손을 비벼 손바닥을 자극하여 격앙되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본래 양손이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공격적인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 목표를 달성하자 파이팅, 자, 어서 덤벼라 하며 외칠 때, 저희 회사와 계약하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라며 설득할 때, 모두 양손은 떨어져 바깥 방향을 향합니다. 조바심이 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손을 모으기만 해도 바깥을 향해 있던 마음이 안쪽으로 진정되어져 갑니다.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DNA는 변함이 없습니다. 손바닥을 자극하는 방법은 의외로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 긴 숨쉬기. 우리는 평소에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감신경 자극이 편중되어 정신 균형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갱년기 장애와 싸워야 하는 50대는 더욱 느긋하고 유연한 삶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느긋하게 생활하자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몸이 느긋한 감각을 기억하게 하는 일이 선결 조건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호흡이 매우 중요합니다. 긴 숨이 오래 사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가능한 느긋하게 숨을 쉬도록 하십시오. 신체가 다 자란 성인의 경우 1분 동안 18번의 호흡이 이상적입니다. 바다의 파도는 1분 동안 18번 밀물과 썰물이 교차합니다. 이것은 세상 어느 곳 물결치는 바다 파도라면 똑같습니다. 바다가 잠잠하거나 거칠어도 똑같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해안, 어떤 상황 아래에서도 파도는 1분 동안 18번 밀려오고 밀려갑니다. 바다 파도와 나의 호흡의 물결을 맞춤으로써 우주의 리듬과 공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해보면 알 수 있는데 1분 동안 20번 이상 숨을 쉬는 사람이 18번으로 줄이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결은 먼저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심호흡을 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숨을 크게 들이쉬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폐에 공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다지 숨을 들이쉴 수 없습니다. 먼저 폐를 완전히 비우십시오. 그러고 나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똑같은 리듬으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사이에 자연과 우주의 리듬에 맞춘 호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습관,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자. 불교에는 사람들의 집을 돌며 기부를 받는 탁발이라는 수행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석가는 탁발에 나서는 제자에게 가난한 집에서 더 많은 기부를 받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부자에게 기부를 많이 받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받는 게 당연한 일이니 석가가 잘못 말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석가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이유를 묻자 가난한 사람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석가는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흔히 돈은 돌고 돈다고 합니다. 돈은 세상을 순환해야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순환하지 않고 내 수중에 모아놓으려고 하는 건 세상에 폐를 끼치는 일이며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발상입니다. 부자가 부자일 수 있는 연유는 모아두기 때문이 아니라 순환시키기 때문입니다. 많은 돈을 쓰고 활발히 돌리기 때문에 다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한편 가난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서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석가는 가난한 집에 가서 먼저 돈을 순환시키는 경험을 시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기들이 가난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왜 기부하라는지 당황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남을 위해 돈을 쓰는 일이 얼마나 마음이 넉넉해지는 일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넉넉함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을 듣고 보니 나도 세상에 조금은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왠지 기분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그들에게 돈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주위에는 좋은 만남과 좋은 일이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50대가 되면 노후자금이 걱정됩니다. 즐거운 인생을 보내기 위해 명확한 자금 계획을 세우는 일은 중요합니다. 물론 저축도 하십시오. 하지만 돈에 비굴해지지 마십시오. 얼마 되지 않는 기부까지 아까워하는 삶의 방식을 살면 그만큼 가난한 노후를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책에서 제 머리를 관통하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겹겹이 쌓이는 것이다. 보통 시간은 흐른다와 같이 다닙니다. 그만큼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킬링타임이라고 부르는 시간은 특정한 목적 없이 시간을 허비할 때를 말합니다. 그 시간에는 시간은 흐른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시간은 흐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시간은 자산입니다. 시간을 돈으로 생각하기에 그저 흘려보내기에는 너무나도 아깝게 생각합니다. 통장에 돈을 겹겹이 쌓아놓는 것처럼 자신의 성장에 시간을 겹겹이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겹겹이 쌓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행동을 습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습관의 힘을 빌려 매일 저만의 시간을 쌓습니다. 시간은 돈과 달리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나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하루 1시간 10분을 흘려보내지 않고 내 가치에 쌓여가면 복리로 환산되어 엄청난 성장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감사한 분들에게 좋은 10분을 쌓아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 곁에 둘 문장은 어느 나라, 어느 해안, 어떤 상황 아래에서도 파도는 1분 동안 18번 밀려오고 밀려갑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50부터 오늘 내 편으로 만드는 좋은 습관을 읽고